안녕하세요. 농바시 대표 김유열입니다. 오늘은 치유 농업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농업이 이제 단순한 생산을 떠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6차 산업에서 가공과 유통과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게 이제 6차 산업이었다면 이제 요즘은 또 6차 산업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냥 융복합 농업이라고 이제 이름을 좀 바꿔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좀 더 거기서 업그레이드 한 게 뭐냐면 또 치유 농업입니다. 정말 힐링 농업이라고도 하고 또 치유 농업이 엄청나게 지금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시대가 왔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분야를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영상 아래 구독 버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치유농업을 통한 6차 산업화, 농가의 비전과 과제 이런 제목으로 농바시 제55강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누구나 건강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다 똑같죠. 그래서 이걸 치유농업을 이게 교육이라든지 또 사회적 재활 그리고 고용이라는 것과 또 연관시켜보고요. 또 이런 것들이 치유농장하고 연관시키고 보건의료기관하고 연관되고 교육기관하고 연관되고 사회복지재활기관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은 이제 서비스 산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농업의 경제적 비중은 감소하고 이제 생산적인 측면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농업의 유지라든지 또 농업의 지지 쪽으로 상당히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래서 독일 같은 데도 막 그런다 하잖아요. 농업을 유지만 하고 있어도 1년에 5천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직불제를 통해서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직불제의 맹점은 단지 그 5%의 그런 대농들이 직불제 금액의 한 50%를 가져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7, 80%를 차지하고 있는 소농들이 오히려 그 가져가는 측면이 적어가지고 상당히 직불제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인 가치 그리고 건강과 자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농업을 통한 사회 기여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그 3차 산업이 이제 서비스 산업이거든요. 3차 산업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은 그 일본의 3분의 2에 불과하고요. 노동 생산성도 3분의 1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대책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급격히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농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 지역을 말해서 55세, 74세가 지금 20% 평균 20%라고 하는데 우리 농촌도 지금 거의 50% 이상이 아마 지금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들이라고 해야 할란가요? 고령화 되신 분들의 87.9%가 경제 활동을 또 원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두 번째는 식습관의 서구화. 그렇게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장애인 수용자의 사회복귀. 그 다음에 아토피 현상이 아토피 피부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사건, 사고,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치유농업이 상당히 지금 각광을 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이 통계표를 보면은 우울감과 우울감을 경험한 율이 남자는 27.4%, 그 다음에 여자는 37.4%가 겪고 있다고 나오는 통계만 봐도 우리가 그런 치유 농업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런 트렌드가 또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싶은 사회적인 현상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수요를 우리가 충족을 농업 분야에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인 갈등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조직별로 늘어나고도 있고 또 폭력도 지금 데이트 폭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 불균형에 대한 불만이 이런 것들을 가져오고요. 행복 지수가 낮기 때문에 또 미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인 갈등이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다문화 민족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다문화 가정의 어떤 증가,
그 다음에 빈곤 가정이 더 증가하고 있고 노숙인 등 이런 것들도 지금 사회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농업도 이제 그 내부 역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옛날에 뭐 우리가 그 뭐 수학 체험만 했던 것이 이제는 학습 기관하고 연결해 가지고 지금 교육농장식으로 운영하는 데도 많고요. 뭐 휴양, 치유, 재활, 직업 연계 등이 농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체험 같은 경우 지금 그 의무 교육으로 또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농장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많이 되고 있죠. 체험 프로그램이. 그다음에 공급자인 농업인, 전문가, 보건, 의료, 복지, 교육기관 측면이 증가하고 있다 이거죠. 농민이. 그다음에 6차 산업형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원예 치유라든지 동물 매개 치유, 그다음에 음식으로 인한 치유, 그런 민간 전문가 양성을 지금 많이 각 기관들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가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치유 농업의 역사는 뭐 원예 치료 논문이 1985년도에 출현한 이래 오늘날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소재는 어떤 식물이라든지 동물을 이용한다든지 또 농작업 과정을 이용한다든지 음식을 이용한다든지 환경을 이용해서 그런 스트레스 쌓이고 우울감에 걸린 분들을 그런 농촌에서 치유하는 것이 바로 치유 농업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목적은 뭐냐면요. 심신 건강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학습을 향상시키고 어떤 사회적인 재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도와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치유를 목적으로 치유 농장이 있는 것이고요. 뭐 이런 유관기관들과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치유 농업을 다시 한번 한번 정의를 하자면요. 농업 농촌 자원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그렇죠. 농산물의 어떤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 서비스를 통해서 국민의 심리적, 사회적, 인지적, 신체적 이게 참 중요하네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및 활동을 치유 농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농촌 자원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나오네요. 치유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심리적, 사회적, 인지적,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게 바로 치유 농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농촌도 이제 단순히 생산 기능에서 6차 산업으로 이제 가공과 제조를 좀 해봤고 또 유통과 체험, 농촌 체험 관광까지 이제 6차 산업을 아울러서 이제 이게 좀 적용이 되오다가 다시 최근에는 융복합 농업이라고 해가지고 다각화 농업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게 치유 농업 쪽으로 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농촌의 그 치유 농업 서비스 과정은요, 서비스가 요청이 들어오면은 서비스 설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서비스를 평가하는 식으로 4단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요청 분야에서는 이제 고객들이 어떤 문제를 인지를 하죠. 우울감에 걸렸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가 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치유 농업 전문가를 누구로 내세울 건지, 그다음에 또 프로그램을 설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치유 농장 등 시설을 좀 확충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좀 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고, 또 치유 농업 이용 비용을 또 요즘은 지원해 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과도 지금 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생들하고 연계했을 경우에는 지금 그 시범적으로 또 할인해주는 제도를 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이런 것들을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서비스에 대한 당연히 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4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치유 농업의 성격은요, 기본적으로 개별 서비스 비표준화되어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치유 농업이라는 게 너무나 양태가 다양해서 어떤 정해지지 않은 틀이다 이거죠. 뭐 소요 시간도 뭐 1시간 만에 끝내라는 법도 없고요. 이것도 지금 비표준화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원예 치유, 그 다음에 동물 치유 등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뭐 동물만 예를 들어서 강아지라면 강아지만 무조건 데리고 있다고 해서 치유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원예 치유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나가야만이 초기에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고객이 효과를 또 체감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서비스를 제공했다 해서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따라서 치유 농업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나가야만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치유 농업의 효과는요, 임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다 이제 치유 농업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정서적, 심리적으로, 어떤 신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중요한 성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관계 변화도 이루어지게 되고요, 인식의 개선이 되고, 만족도도 증가하게 되고, 일자리도 창출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비용이 무엇보다도 감소한다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치유 농업은 각 분야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치유 농업의 효과는 외부 은둔형, 외톨이형이 뭐 이렇게 치료를 받은 뒤에는 외부와 소통을 하게 되고 또 자원봉사에 그런 참여하게 되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박형 플랜걸 이런 사람들도 역시 자율조절감이 향상되고 역시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게임 중독에 걸린 소년이라든지 돌고래와의 소통을 통해서 자아 존중감이 향상됐고요. 자살한 아들의 어머니도 역시 그런 우울감이 감소된 사례가 발견이 됐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치유 농업의 효과는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외국도 지금 뭐 이런 성과가 있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일반 성인의 경우에는 빨간 글씨만 한번 보죠. 부부관계가 증진됐다든지 부모의 효능감이 올라갔다든지 어떤 삶의 목적이 증진됐다든지 또 비만이 감소됐다든지 막 또 음식을 먹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경향도 있거든요. 우울증에 걸렸을 경우에 특히 막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어떤 비만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감소하고 또 포식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 감소 효과도 있고 사회에 적응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치유 농업이 이런 빨간 글씨만 빨간 글씨는 외국이네요. 외국보다 우리나라를 한번 보죠. 역시 그 아동 청소년들도 어떤 스트레스가 감소된다든지 그 다음에 식생활 습관이 감소된다든지 또 학습력이 그럼으로써 공부도 잘하게 되고 어떤 진로가 성숙하게 되고 또 자신감이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 너무나 많은 성과들을 지금 적어놨는데 지금 자녀분들 중에 혹시 좀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치유 농장에 연결해서 치유 농장에 가셔가지고 한번 그런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자에게도 이런 치유 농업이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도 역시 어떤 치매 노인의 인지 기능이 향상됐다든지 기타 정신적 질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여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논문은 아직 없다는 얘기 같습니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됐다든지 또 책임감이 향상됐다든지 이런 논문들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정신질환자도 외국에는 그런 객관적인 증빙 자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여기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는 걸로 지금 나타나네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단순히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요. 기관별 단체, 국가, 지역사회에도 이런 치유농업은 긍정적인 성과를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서 농업인이나 농가들에게는 어떤 소득 증대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고창의 장현희 씨라고 알죠. 거기 장현희 씨 농장에서는 상당히 치유 농장으로서 지금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강의도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쌀의 질이 향상됐다든지, 그 다음에 고부가 가치 생산을 하게 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또 자기 개발 역량이 향상되고, 사회적 존중감이 향상됐다고 하네요. 농장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다양한 고객을 유치해가지고, 치유 농장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단순히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농장에 농산물을 좀 갖다 놔가지고, 그런 농작물의 그 직거래까지 확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지역 사회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보건 비용이 절감됐다든지 또 여기냐면 이제 환자가 줄어드니까 이런 보건소를 찾는 사람이 좀 적어지고 그리고 또 서비스
지역 보건 서비스가 이제 확대되고 지역사회 개발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국가 및 사회적으로는 역시 사회적인 비용이 줄어든다는 게 상당히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치유 농업은 이제 정말 그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의 가장 트렌드다. 그래서 이런 농장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키워드를 그 치유 농업으로 좀 잡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면은 오히려 농장의 부가가치가 훨씬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런 긍정적 효과를 우리 농장에 적용시켜 가지고 또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면은 고객들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가 증가하고 아울러서 이제 도농 상생까지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한번 치유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오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치유 농업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상당히 어떤 자기가 그 미강 있죠? 미강, 쌀 미강을 이용해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고 건강 치유 쪽으로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고창의 장인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조격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해 가지고 아주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농장을 찾고 있습니다. 고창 본고까지 막 찾아온다 이거죠. 그래서 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도 이제 강연도 나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농장에 좀 기존의 방법대로만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처음에는 좀 잘하시는 분들 견학도 가셔가지고 한번 어떻게 하는가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내 농장에 맞는 치유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게 되면 지금 그 학교하고도 연계가 많이 되거든요. 교육청하고도. 그래서 거기서 그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할인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연계하면서 농장의 변화를 좀 그 해나가면은 보다 더 농장의 부가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은 치유 농업을 통한 6차 산업화 농가의 비전과 과제에 대해서 농가시 제 55강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